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두산 대 KIA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직전 KT전에서 4.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아쉬운 모습을 남겼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다만 KIA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준 경험이 있어 반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전날 두산 타선은 경기 후반 집중력이 폭발했다. 시라카와 공략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8회 말 대거 7득점을 몰아치며 경기를 뒤집었다. 최근 두산은 한번 흐름을 타면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KIA는 김태형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선발 경험은 많지 않지만 잠실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두산 상대로도 크게 밀리는 유형은 아니며 긴 이닝보다는 45이닝 정도를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역할이 기대된다. 문제는 전날 경기 후유증이다.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면서 불펜까지 크게 흔들렸고 특히 필승조 소모와 멘탈적인 타격이 적지 않다. 그러나 KIA 타선은 한번 살아나면 폭발력이 상당한 팀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날 경기 흐름만 보면 두산 쪽 분위기가 확실히 좋다. 하지만 야구는 직전 경기 결과만으로 이어지는 종목이 아니다. 선발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최승용의 최근 홈 경기 불안감이 상당한 변수다. 반면 KIA는 전날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오히려 반등 동기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타선의 순수 화력과 한방 능력은 여전히 KIA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며 이번 경기는 초중반 승부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삼성 대 KT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양창섭이 시즌 6승에 도전한다. 직전 하나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반등에 성공했다. 올 시즌 양창섭은 한번 흐름을 타면 다음 경기까지 좋은 투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타선 역시 최근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도 후반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역전승을 만들어냈다. 특히 베테랑들의 해결 능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KT는 고영표가 등판한다. 최근 투구 내용만 놓고 보면 확실히 선발 우위는 KT 쪽이다. 직전 SSG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 상대로도 좋은 기억이 있다. 다만 KT는 최근 타선 흐름이 좋지 않다. 안현민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핵심 타자들이 묶이면 득점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불펜 역시 최근 접전 상황에서 흔들리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선발 매치업만 보면 고영표가 한 수위다. 양창섭 역시 최근 상승세지만 꾸준함에서는 고영표를 따라가기 어렵다. 다만 최근 삼성은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KT는 경기 후반 불펜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선발 우위와 삼성 홈 타격 흐름이 충돌하는 경기다. 접전 양상 가능성이 높지만 고영표가 경기 초반 흐름을 잡아준다면 KT가 리드를 지켜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롯데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롯데는 제레미 비슬리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직전 키움전에서는 제구 난조로 인해 4이닝만 소화했지만 실점 자체는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올 시즌 LG 상대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전날 롯데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집중력은 상당했다. 홈런 3방을 터뜨리며 끝까지 LG를 압박했고 현재 사직에서의 공격력은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다. LG는 장현식이 선발 등판한다. 선발 전환 이후 기대 이상의 투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편이다. 다만 LG 타선이 확실히 살아났다. 전날 경기에서도 후반에만 6점을 몰아치며 강한 뒷심을 보여줬고 오스틴을 중심으로 상위 타선의 타격감이 회복된 모습이다. 초반 흐름은 롯데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비슬리가 LG 상대로 강했고 사직 타선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후반이다.
롯데는 전날 불펜 소모가 있었고 특히 핵심 개투진 운용에 제약이 생긴 상황이다. 반면 LG는 최근 경기마다 후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다. 경기가 중후반 접전으로 흐를 경우 LG가 역전 또는 재역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번째 경기 SSG 대 한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SG는 최민준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직전 NC전에서 4.1이닝 2실점으로 이전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상대가 한화라는 점이다. 이미 올 시즌 여러 차례 맞대결을 치르면서 투구 패턴이 상당 부분 노출된 상태다. 타선 역시 심각한 고민거리다. 이번 시리즈 내내 공격 흐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날에도 고명준의 솔로 홈런 외에는 이렇다 할 득점 루트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모습이 뚜렷하다. 한화는 류현진이 시즌 9승에 도전한다. 4일 휴식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최근 투구 내용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 모두 여전히 뛰어나다. 무엇보다 타선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났다. 이번 원정 시리즈에서 연속으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현빈을 비롯한 핵심 타자들의 컨디션 회복도 긍정적인 요소다. 이번 시리즈는 한화 타선이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최민준이 초반을 버텨낸다고 해도 같은 팀을 반복해서 상대하는 부담이 크다. 반면 류현진은 SSG 상대로 다소 고전했던 기록이 있지만 현재 SSG 타선의 상태를 고려하면 예전만큼의 위협은 크지 않다. 특히 우타 라인의 생산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선발, 타선, 최근 팀 분위기 모두 하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 NC 대 키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NC는 라일리 톰슨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직전 롯데전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다시 상승세를 만들었다. 홈 경기 기복이 다소 있는 편이지만 키움 상대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경험이 있다. 전날 NC는 하영민 공략에 실패하며 1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적인 타선 컨디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시리즈 전체 흐름을 보면 여전히 NC 타선이 우위에 있다. 키움은 네이선 와일스가 오랜 부상 공백을 마치고 복귀한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전 감각과 투구 밸런스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퓨처스리그 등판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타선 역시 홈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전날에도 3득점을 기록했지만 모두 장타에서 나왔고 연결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발 비교에서는 현재 컨디션 기준 라일리가 확실히 앞선다. 키움 타선 특성상 안정적인 선발을 만나면 공격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와일스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는지도 불확실하다. 경기 중반 이후로 갈수록 NC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 투수전 양상이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NC가 좀 더 공격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여섯 번째 경기 남아공 대 캐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이번 대회 최대의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 전개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전 무실점 경기에서 확인됐듯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며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 곧바로 측면 스피드를 활용하는 전환 플레이가 위협적이다. 무엇보다 선수단 전체가 강한 투지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토너먼트 무대 경험이 부족하고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캐나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가진 팀이다. FIFA 랭킹과 선수층, 전술적 완성도 모두 남아공보다 한 단계 위로 평가받는다.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 측면 활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대회 들어 캐나다는 수비 안정감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상대가 빠른 역습을 구사할 경우 뒷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빌드업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실수가 적지 않다. 경기 양상은 캐나다가 점유율을 가져가고 남아공이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남아공 역시 수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빠른 전환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 것이다. 두 팀 모두 상대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흐름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캐나다가 전력상 우위에 있지만 남아공의 조직력과 최근 수비 집중력은 쉽게 무너질 수준이 아니다. 반대로 남아공 역시 캐나다의 압박과 중원 장악력을 완전히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